여러분 이시하라 신따로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예,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을 텐데요. 네, 아주 이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한국 언론이 너무 조용한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일본 직격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네, 네. 예, 예, 이분이 최근에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좀 잠잠했지만 지난 한 5년 전쯤만 해도 혐한의 대명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양력을 간단하게 좀 조사해 왔는데요. 1932년도 출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만으로 89세이고 이분이 원래요. 일본에서 가장 권위 있다고 하는 아쿠타가와 상이라는 그 상을 문학상을 수상한 그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이제 그 명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1968년에 참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당선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쭉 의원 생활을 한 30년 정도 하다가 1999년에 도쿄 도지사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한 10년도 넘게 도쿄 도지사를 하다가 2012년에 돌연 사퇴를 하죠. 그리고서는 지난 2월 1일 날 췌장암으로 사망을 하는 것입니다. 예. 네네. 이시하라 신타로는 원래 유명해진 것은 그 사람이 쓴 노라고 할 수 있는 일본라는 예. 책이 음. 대단히 유명해져서 그랬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예, 한국에도 그렇죠. 이렇게 번역이 돼서 잘 출판이 됐고요. 네네.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습니다. 그 1989년도 예, 80년대 정도에 후반으로 기억하고 예, 있습니다. 예, 출판됐는데요. 예. 주된 내용은 당시 일본은 그 브라자 합의를 중심으로 굉장한 부자 나라가 됐어요. 그랬었죠. 한때. 예. 예. 도쿄의 도지 값으로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는 정도로 그 엔화의 예. 가치가 엄청나게 그런 올라갔거든요. 얘기가 한때. 있었죠. 예. 그거는 1985년부터 91년 사이에 네. 일본이 갑자기 부자 나라가 됐어요. 네,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이시하라는 미국한테 노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 됐다. 그러니까 일본의 자금력하고 일본의 기술력으로 예. 현재까지는 미국의 노예 같이 존재했던 일본이 오히려 그 미국의 요구를 고절할 수가 있는 그러한 강한 나라가 됐다. 이런 식으로 또 주장했어요. 이제 맞짱 뜰수 있다. 예. 우리도. 예.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미국에 대한 비판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의 대단히 유명해진 책의 예상이 깨진 거죠. 예. 완전히 빗나갔어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그 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 네. 그래서 역시 미국이 막강한 나라다. 이렇게 갔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가지고 여러 가지 책임이 있었던 자리에서 물러났거든요. 이 사람이. 예. 근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미국을 비판하지 않고 한국하고 중국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아니 미국하고 해서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약한 대로 이렇게 눈을 네. 돌렸나 보네요. 예.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이 유명해지고 싶어서 예. 원래부터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그 소설가로 그러나 또 전체적으로 이 사람의 야망은 언젠가는 촌리였기 때문에 촌리가 되기 위해서 예. 모든 것을 좀 동원하려고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도쿄 도지사가 예. 또 되었어. 도쿄 도지사가 되면요 일주일에 한 번 기자들하고 그 좀 긴 브리핑 시간을 가져요. 그렇습니까? 예, 그때 계속 그 의익적인 발언을 많이 했죠. 예. 예를 들면 한일 병합이라는 것은 한국인이 원해서 했다라든가 기억나시죠? 그런 그 네, 많은 그랬습니다. 발언들이. 제가 그래서 좀 이제 인터넷에서 이분의 이 망언 목록을 좀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워낙 다양해가지고 그렇죠. 카테고리별로 묶어놓은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가령 이렇습니다. 주변국에 대한 망언, 한국에 대한 망언, 미국에 대한 망언, 프랑스에 대한 망언, 서양 전체에 대한 망언, 여성에 대한 망언, 육아에 대한 망언. 너무 긴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일본에 대한 망언도 있어요. 심지어 예. 예, 성소수자에 대한 망언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가운데 한국에 관련된 그 몇 가지를 좀 네네. 보면 교수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한일 합방이나 심사참배 또 뭐 창씨개명 이거는 조선인이 원해서 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이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굴욕감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삼국인의 소요. 그러니까 삼국인은 뭐 전후에 한국인이나 그리고 일본에 남아 있는 한국인이나 대만인을 지칭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삼국인의 소요가 있을 우려가 있으니까 자유되는 진압을 준비해야 된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네, 네.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보면은 대단히 좀 평범한 그런 망언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망언들이었죠. 사실 막 유명한 우파들의 막 시작이 이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우파의 대표가 아베 신조잖아요. 예, 예. 네, 네, 아베 신조도 원래부터 유명한 그 키시 노부스케의 외손자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하니까 음. 더욱더 뉴스가 된 것이고요. 그랬군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도 원래부터 소설가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또 그런 발언을 하니까 더 그 발언이 부각돼 가지고 유명세를 탔습니다. 예. 네, 바로 그러니까 좀 유명한 그 극우파의 시작이 이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어떻습니까? 그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좀 일본 극우 쪽은 좀 어떤 좀 타격이 좀 있을까요? 네, 그러나 이 사람이 거의 은퇴하다시피 해가지고 뭐 몇 년 됐기 때문에요. 예. 어떤 타격은 없는 것 같고, 음. 오히려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망했기 때문에 제2의 이시하라를 금끄는 사람들이 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 이시하라하고 함께 새로운 전당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때는 이시하라의 폐후에 좀 약간 숨어서 유명해지려고 했는데 그런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뭐 몇 사람이 있거든요. 예. 이시하라 이상의 강한 발언을 음. 또 아베도 이제 예. 뭐 과거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뭐 다카이치는 뭐 지금 그 한참 그렇게 의파 발언을 하고 있지만요. 예. 또 남선 쪽에서 강한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남성 네, 쪽에서요. 네, 네. 저기 최근에 그 이 정치인은 아니지만 좀 끝발을 날리고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혐한 발언으로 그 무토 전 무토, 주한대사라든지 예. 이분은 뭐 어떻게 좀 정계핵으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혹시? 물론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몰라도 예. 그러나 일단 정치 지도자라는 느낌은 없어요. 아. 예, 그 사람은 논리적으로 좀 여러 가지 예. 그 우파적인 발언을 하기는 하지만 정치가로서 전면에 나서서 퍼포먼스를 하는 그러한 캐릭터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도 아마 성공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사람의 아들도 지금 이시하라 노부테루라고 해가지고 네, 네, 그 전 자민당 간사장이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떨어졌죠. 네, 예. 이번에 그렇죠. 거기 도쿄 예. 파르구였잖아요. 예, 한번 여기서도 이야기한 적이 맞습니다. 있었어요. 네네. 예. 거기 이시하라 왕국이라는 게 도쿄 뭐 파르구였는데, 도쿄에서 10선을 했던 그 네. 굉장히 유명한 그런 정치인이었는데 네, 그 사람은 그러나 예. 아버지는 극우였지만 음. 그 사람은 완전한 극우가 더 좀 아니거든요. 다릅니까? 조금 달라요. 아. 네. 그러니까 아베 쪽에도 가지 못하고 네. 그렇다고 완전히 그 리베랄 쪽에도 가지 못하고 좀 어중간한 그러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그 생전에 극우 망원 제조기라는 그런 별명을 날리고 있었는데
이분보다 더한 사람이 나타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뭐 이시하라 신타로에게 좀 더 말씀드리면요, 돈센 이시하라 유지로라고 해서 예. 또 일본의 대단히 유명한 그 액션 스타였어요. 네, 그 돈센이 하는 그 여러 가지 행동을 그 사람이 소설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의 계절이라는 소설을 그 썼는데요. 그것으로芥川상을 받았는데 그 태양의 계절이라는 소설은 돈생 유지로라는 그 스타 예, 배우의 예. 행동을 보면서 3일간에 다 썼다고 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음, 근데 다른 소설은 또 음, 자료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 아하. 예. 그러니까 근데 이시하라 그게- 유지로 네. 톤생하고 함께 쓴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좀 있고, 그래서 소설가로서는 사실 예.芥川賞만 받고 그 이후는 전혀 안 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천치가가 된 거 아닌가. 그래도 아쿠다가와상이라고 하면 가장 그래도 권위가 있는 상인데. 네, 그러나 예. 신인에 대해서 주는 상이거든요. 예. 이것도 알아야 되고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예.芥川賞만 받고 그 이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일본 작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6개월에 한 번 주니까. 그러니까 이시하라 유지로라는 스타는 뭐 오토바이 잘 타고 예. 큰 오토바이 잘 타고요. 당시 일본 사회에서는 뭐 복주족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오히려 화제를 모은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 것을 갖다가 새로운 젊은이 상을 그 이시하라 신타로가 만들었어요. 예. 당시 그런 것으로 유명해졌는데 그 이후 소설은 안 팔리고 그러니까 이제 전치가가 된다. 그런가요? 그런 거였어요. 예. 사실. 알겠습니다. 이시하라 신타로. 예. 굿바이. 굿바이 하고 이시하라 싶습니다. 예. 신타로. 그렇습니다.